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역시 가장 핫한 주제,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중에서도요, 아마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운전 습관도 이 전기차에 맞게끔 바뀌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가 아니라 충전 인프라를 찾아다니느라고 또 나에게 맞는 이 충전 타입이 뭔지도 확인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마 2022년에 킬로와트당 314만 이상으로 올라가면서요. 아마 급속 충전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심야형 완속 충전을 찾아야 되겠죠. 저녁 때 집에 와서 꽂아놓고 아침에 서서히 빼가는 거, 이게 가장 좋죠. 이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다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배터리 수명을 얼마큼 오래 쓰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물론 자동차 제작사에서 무상 AS 기준으로 해서 뭐 10만 킬로미터 또 16만 킬로미터 7년 8년 무상 AS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요, 충전 상태, 우리가 말하는 SOC가 뭐 8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는 조건이죠. 그러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배터리의 수명을 얼마큼 오래 잘 사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교체하기 한다는 것은 본인의 비용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심야형 완속 충전이죠. 심야 전기에너지 잉여 전력입니다. 많이 남아 있어서 비용도 가장 저렴합니다. 따라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완속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거, 6, 7시간 충전을 시키면 급속 충전보다도 배터리의 수명을 확실하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전 횟수를 줄이고요, 느리게 충전하는 방법이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일반 소비자가 느낄 때 일반 주유소에서 셀프 주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셀프 충전하는 방법이 몸에 맞아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충전 타입도 틀리지만은 이 주관하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관공서가 틀리다고 보고 있죠. 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충전기, 또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들도 있고 또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카드가 여러 장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정부가 개선을 해서 원스톱 하나의 카드로 민관 구분 없이 충전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내비게이션도 이 내가 맞는 충전 타입이 내비게이션에 표시가 돼서 어디에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주로 길거리에 주유소와 같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구석진 곳에 충전기가 있다 보니까 직접 본인이 찾으러 다니는 건 어렵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표시를 해서 누가 쓰면은 예를 들어서 노란색, 고장이 나면 빨간색, 또 쓸 수 있으면은 초록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의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보면은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엔진 변속기가 빠지는 대신 배터리 모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엔진룸에 대한 관리가 소비자 측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소모품 교환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오일의 종류, 액체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워셔액 노이드죠, 브레이크 오일, 엔진 오일, 변속기 오일, 뭐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또 엔진룸을 자주 열어서 여러 가지 부품의 교환도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6, 7년, 7, 8년 넘어가게 되면은 내연기관차는 엔진룸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고장이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밍 벨트 같은 경우에도 한 10에서 15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을 하게 되면은 상태를 봐야 되고요. 또 교체를 해주는데 타이밍 벨트에 그러니까 워낙 이 엔진 쪽을 완전히 내려야 되기 때문에 공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타이밍 벨트를 갈아줄 때는 텐션 베어링, 또 물펌프, 벨트, 뭐 여러 가지를 다 갈아줘야 되죠. 파워 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너다섯 가지 시스템을 바꿔주고 공임까지 해주게 되면 보통 일반 국산차도 한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수입차 같은 데는 1, 2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전기차 아예 이게 없습니다. 엔진 변속기가 없죠.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항상 신경 써서 이 10,000km 넘을 때 갈아주는 엔진 오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오일 거의 뭐 없죠. 아예 변속기 자체가 없죠. 감속기라는 오일이 들어가 있긴 하더라도요, 이거는 직접 소비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브레이크 오일도 마찬가지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반 내연기관차 엔진님을 열었을 때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또 냉각수 양도 항상 확인을 해서 뭐 펌프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그
플라스틱에 대한 것들도 잘 봐서 오래됐을 경우에는 이게 말랑말랑해지면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배선도 문제고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거리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이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엔진 변속기 빠지고 배터리 모터가 들어갔죠. 따라서 전기차는 앞에 엔진룸이라고 사실 명칭도 바꿔야 돼요. 엔진이 있을 때 엔진룸이죠. 그래서 엔진룸이라는 것 자체도 명칭도 전기차는 바꿔야 되죠. 그래서 앞에 프론트 쪽에 열었을 경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엔진 변속기가 빠지고 거기에 인버터라든지 모터라든지 전기전자 장치 시스템만 모듈별로 들어가 있죠. 자, 아마 여러분들 전기차 열어보게 되면 앞쪽도 이 트렁크 역할과 같이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요새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아이오닉 5도 그렇죠. 앞에 열게 되면은 앞에 뭐가 있습니까? 트렁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트렁크가 뒤에 있는 뒤트렁크와 마찬가지로 큰 짐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만 넣을 수 있게끔 백이라든지 간단한 거 넣을 수 있게끔 공간을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넣을 수 있는 액체는 뭐만 여러분들 신경 쓰면 됩니까? 워시액만 넣으시면 돼요. 또 브레이크 오일이라든지 또 냉각수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냉각수는 여기서 엔진을 냉각시키는 게 아니라 모터나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냉각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소비자가 관리하는 부분들은 거의 아니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소비자가 접근하는 부분들은 브레이크 오일도 거의 손을 안 대고 대부분 워시액만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각종 인버터라든지 고압 시스템이 많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용도로 봤을 때 그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나 아이오닉 5 같이 앞에 이 엔진룸을 열어서 짐을 넣는다 할 때 그 앞에다 짐 넣는 사례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습니까? 뒤에 트렁크도 다 못 채우는데 앞에 과연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마 전시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BMW나 벤츠가 전시된 전기차 양산형 모델입니다. 이거 전시된 거 보면 앞 트렁크를 못 열게 돼 있어요. 아예 닫아버렸죠. 그 앞 트렁크를 자 제가 말을 빼먹어서 그런데요. 앞 트렁크를 용어를 뭐라고 부릅니까? 뒤에 트렁크를 리어 트렁크죠. 일반 트렁크입니다. 앞에 트렁크를 프론트 트렁크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프론트 트렁크를 약해서 프렁크라고 불러줍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프렁크라는 용어가 아예 고정돼서 전문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렁크라는 용어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BMW, 벤츠는 아예 엔진 보닛을 못 열게 막아버렸어요. 왜 막았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어서 쓸 수 있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실제로 앞에 조그만 공간이라 그랬죠. 이거 열어서 백 넣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뒷좌석에다 놓는다든지 뒤에 트렁크를 열어서 큰 짐을 넣는다든지 앞에는 열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MW, 벤츠에서는 아예 막아버리고 워시액 보충을 바깥에서 넣을 수 있게끔 바깥쪽으로 빼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트렁크를 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 용도가 작은 짐을 넣는 공간보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인버터라든지 각종 주황색 고압선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데요. 이거 열어서 나중에 사람이 감전될 수도 있고요. 또 물이 들어간다든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봉해버린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머지않아서 BMW, 벤츠와 같이 앞에 프렁크의 용도가 없어지면서 워시액 구명은 바깥으로 뽑아내고요. 또 필요할 때 브레이크액 보충이나 아니면 교체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은 일반 소비자가 접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예 이 엔진룸 자체를 막아버리는 이런 것들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닥을 보게 되면 아예 머플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차 머플러를 6, 7년 돼서 물 때문에 녹슬어서 머플러를 바꿨다든지 또 바닥에 침으로 인해서 뒤에 이 머플러 자체가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아예 이 사례를 신경 쓸 게 없는 것이 바로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주의사항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닥에 배터리를 배치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지금 범용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근데 아시겠지만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고 무게도 가장 무겁고 부피도 큽니다. 바닥에 보통 깔다 보니까 위에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바닥에 까니까요.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배터리이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충격에 약합니다. 압력에 약해요. 열이 많습니다. 한번 화재 생기면 물속에서도 이 불꽃이 그대로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화재가 크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내연기관차에 대비해서 100배 넘는 10만 리터를 물을 넣어야 되고요. 차 한 대 불을 끄는데요. 7시간이 이상이 걸리고 8명 정도의 소방관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죠. 따라서 배터리에 대한 이 충격이나 이런 거를 견디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 화물이요. 텅스텐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강한 이 함으로 만들어서 충격에 대비하게끔 만드는 것도 최근에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충격이라는 것은 안 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국내에서 과석방지턱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심지어는 과석방지턱이 아무데나 만들어져 있죠. 정상적으로 폭이나 높이를 만들어주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도색이나 이런 게 벗겨진다든지 또 폭이나 높이가 틀린 경우에는 아마 내연기관차 지나가면서 한두 번 정도 바닥에 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전기차는요 바닥에 충격을 가해주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넘어갈 때 절대로 충격이 없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또 여름에 침수도로 지나갈 때 역시 2, 3 안전장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방수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물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침수도로 지나갈 때 내연기관 같이 지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젖은 손으로 충전하지 말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죠.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것들, 또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45,000군데의 정비업소가요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를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는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2021년 누적 대수 실질적으로 25만 대, 2022년 50만 대 이런 식으로 기아업체로 늘어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업소의 교육은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큰 문제죠. 이런 것들도 일자리 유지라는 측면, 먹거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흐름이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몸에 뵐 수 있게끔 특성에 맞춰서 운전도 해줘야 되지만은 관리도 해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전기차 산업으로 인해서 생산 물량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생산직의 30에서 40%의 어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들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비업소의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유지도 중요하겠죠. 전기차로 인해서 또 수전기차가 대두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모빌리티의 산업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좀 더 고민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소비자들도 전기차에 익숙하게끔 전기차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내연기관차가 완전히 틀리다는 거 그런 인식을 갖고 앞으로 구입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